최근 있었던 특정 종목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조직적인 주가 조작 의혹이 일고 있죠.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과 H투자 컨설팅 업체의 라더견 대표 등이 연루인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들 사이에 책임 공방과 고소가 오가면서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이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수사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사건은 SG증권발 대규모 주가가 하락한 사건입니다. 예.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고요.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직전에 대량 매도가 있었다.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매매로서 그 CFD 관련한 이제 주가 하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인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로 개입되는 것이 현재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고 예. 특히 내부 임직원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사전에 정보를 알고 대량 매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폭락 사태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지적되는 게 CFD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B2라고 보통 편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주식을 가진 것 플러스 신용으로 더 많은 주식을 이제 사들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면 많은 손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고위험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는 이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CFD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들을 이제 검사한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사태에서 키움증권이 많은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키움증권 먼저 검사에 착수한다라는 것이지만 CFD 관련한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부 임직원 정보를 빼돌린 사람들이 있는지 이제 이거는 이제 수사로 넘어가야 되는 영역으로 보이는데 수사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자 10명을 지금 출구 금지한 상태입니다. 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겠다 현재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금감원이 지금 키움증권을 들여다보면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금 김 회장이 주가 폭락 사태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사실 쟁점이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관련성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발생된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 주가가 대폭 폭락하기 직전에 한 600억대의 이제 물량을 매도했다. 이 정보인데 이것이 만약에 불법이거나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거나 키움증권 내부의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불법성이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생기지만 현재로서는 김 회장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적법한 거래가 진행이 됐고 이에 대한 공시 의무도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점을 이제 공교롭게 이제 문제 삼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연히 일치다. 왜냐하면 원래 증여세나 세금 문제로 매도할 계획이 있었고 그 시점에 매도를 했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해서 불법적인 차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계획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키움그룹과 이 사태가 연관성이 있는지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는 검사 결과 또는 필요하다면 수사 결과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익래 회장과 함께 거론되는 인물이 라더견 H투자자문업체 대표입니다. 그런데 김 회장이 라더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익래 회장 측은 라더견 대표랑 연관성이 전혀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이 사태에 어떻게 보면 주가 세력이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 기업의 신용과 명예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라 대표는 일단 본인이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걸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라 대표가 1인 매매나 통장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고 통장을 받고 휴대전화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행법에서는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통장 매매나 1인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 일단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 하락이 김익래 회장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게 라 대표 입장인데요. 일단 근거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키움증권이 연계된 이 증권사에서 많은 매도 물량을 가져갔고
그렇기 때문에 김 회장이 이것을 알고도 그 또 매수한 주체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장 상태입니다. 예. 그 이에 대해서 이제 김인혜 회장 측은 이 주가 조작 세력과 연계성이 전혀 없고 이 매수 주체도 뭐 현재로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외국계 이제 증권이나 매수자들이 이제 샀다라고 보이는데 이 반대 매매도 사실 증권사에서 실시간으로 매매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구조상 이렇게 주가 조작이나 악의적인 의도로 뭔가 매도를 했을 개연성이 없다라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조사가 이루어져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인용 여부가 판단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 대규모 어떤 주식 하락 사태에 있어서 서로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사태 관련해서 참 의아한 게 모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는. 이 라더견 대표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김익래 회장을 주가 폭락의 배우로 지목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라더견 대표는 일차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모집하고 투자 정보를 준 것에 넘어가서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 개인 정보를 모두 넘겨서 예를 들면 주식 계좌라든가 휴대전화까지 넘겼다는 겁니다. 공인인증서도 본인들이 관리를 하면서 1인 매매, 그러니까 전부 맡기는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부 맡겼는데 손실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을 받은 주체가 일차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시세조정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가 잘 운영해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해주고 싶었는데 주가 하락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책임을 물려야 본인 책임도 경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주가 하락 직전에 대량 매도한 측에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라더견 대표와 관련해서 투자자들 모임들도 있고요. 뭐 VIP 투자자들도 있고 뭐 투자를 하는 소개자들에게 수수료를 줬다라는 의혹도 다수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현재로서는 투자자 모두 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조사 결과 일부 투자자 중에는 이렇게 라더견 대표 측에서 하는 이 거래 행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고 범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시세 조정을 하거나 주가 조작 세력인 걸 알면서도 통장을 맡겼거나 돈을 준 소위 말한 쩐주였다고 한다면 공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예. 피해자인지 공범인지를 지금 구별을 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좀 있고요. 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다. 네, 아까 말씀드릴 네. 것처럼 이 차익 결제 제도 자체는 고위험 투자 종목입니다. 예. 그런데 통장을 맡기고 돈을 그대로 맡겼다. 사실은 어느 정도 미필적으로 이게 허위 거래에 이제 통장 거래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알고 맡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이율이나 그 투자의 어떤 수익을 챙겨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주가 흐름을 보고 개미 투자자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월, 4월경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 흐름을 타고 들어온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갑자기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하락했을 때 사실 불측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더견 대표 측을 통해서 투자한 사람들과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녹취록이나 아니면 녹취 영상 등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라더견 대표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위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뭐 제가 다 세팅을 해놨다. 뭐 누가 컨트롤 타워인지 증명해낼 방법이 전혀 없다. 이런 식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식 거래라는 것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어떤 시세를 띄우고 그리고 대량으로 모집을 해서 그 실시간으로 그 상황들을 컨트롤했다라는 그 자체가 시세 조정 행위이고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주가 조작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제로 통정 거래를 했는지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했는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압수수색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200대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투자를 맡긴 사람들이 휴대폰까지 맡기면서 휴대폰으로 이제 거래를 하도록 이제 맡겼다는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고요. 실제로 가격을 맞춰서 사고 팔고 했다면 이게 대표적인 시세 조정 행위이죠. 이 모든 게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라더견 대표 측근들, 투자자들 이 투자 자문 업체에서 투자를 받았거나 또는 뭐 소개해 준 사람들 모두 줄줄이 소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주변 인물 이야기하는데 이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 등 주가 폭락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와중에도 호화 생활을 하는 정황들이 포착이 됐잖아요. 이 호화 생활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어떤 재력이나 자산으로 비롯됐는가, 또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시세 조정을 하고 중간에 차익을 본 사람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차익을 가지고 불법 수익으로 이렇게 호화 생활을 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까?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다만 차명 거래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려운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일부 투자자들은 아예 일인 매매를 시켰기 때문에 그 계좌를 누가 활용해서 누가 차익을 얼마나 실현했는가, 불법 수익이 누구에게 건네졌는가 또 모두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프로골퍼들도 다수 투자자들로서 뭐 VIP 투자자였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라더견 대표 측에서 이렇게 불법 거래나 이런 것들 시도하는 걸 알면서 했는지, 모르고 그냥 돈만 줬는지에 따라서 형량이나 이권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이 라더견 대표 측근들이나 투자자들은 우리도 결국은 라더견 대표의 말만 믿고 속았다, 이렇게 불법성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결국 이제 수사기관과 금감원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주범이 누군지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금융당국하고 검찰이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통정 거래에 매매 행위가 있었고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런 정보를 알고 사전에 이익을 실현한 주체들이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투자자를 매수자를 이제 모집을 하면서 허위 정보라나 기반적인 정보를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폰지 사기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일부 피해자들이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뭐 배임죄, 사기죄,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등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손해만 본 게 아니라 중간에 주가를 띄우면서 중간중간 수익을 실현을 해서 다른 곳으로 빼돌린 사람이 있다면 이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초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일반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어떤 자금의 흐름이 있었던 사태인데요. 8개 종목에서 많은 주가가 굉장히 높은 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군가 알면서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그럼 주식 시세 조정의 공범들입니다. 이 부분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했던 개인 투자자 피해자들 아니겠습니까? 피해자 규모나 금액 같은 게 나오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사실은 정확하진 않지만 엄청난 규모의 어떤 1,500, 뭐 수천억 대 이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금액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일부 피해자 140명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억 가까운 손해를 본 사람도 있다. 30억대다. 뭐 최소 수천만 원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중에서도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손해만 본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그래프 보시면 올라간 시점에서 팔고 나오신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 바라보는 쟁점은 일반적인 흐름으로 주가가 올라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자본시장이라는 건 우연한 변수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인위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하락시켰거나 상승한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잡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이 피해 보상이나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까? 가능성은 일부 뭐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조정 행위란 불법 행위 범죄자들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개연성은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일당이 자산이 없거나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금전적인 여력이 없을 때는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라더견 대표 측은 김인혜 회장 측이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으면 돌려주겠다, 이런 뭐 각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하이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고위험군 상품에 투자하면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가 됐습니다만 연예인 임창정 씨 본인은 피해자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라더견 대표를 종교에 빗대면서 치켜 세우는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참고인 조사 정도를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임창정 씨 이야기도 나는 이렇게 불법적인 걸 잘 몰랐고 실제로 투자를 했더니 수익률을 많이 줬고 VIP 투자를 간 것도 그냥 연예인으로서 일반적인 행사에서 조금 이렇게 치켜 세우는 정도의 발언을 한 것이지 여기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도 없고 내가 가담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많은 손실을 받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표면적인 발언만 보았기 때문에 실제가 어땠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라더견 대표 측과 굉장히 친밀하게 보이는데 이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 수순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게 지금 뭐 전문직들도 많고 연예인들도 있고 프로 골프도 있고 예. 많은 투자자들이 모집된 데는 어찌 보면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사회적 영향력도 미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용당했는지 이용되는지를 알면서도 가담했는지는 조금 추후에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추후 관련 조사 상황 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주가 조작 하락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